제가 주행하면서도 좀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파워트레인이 5세대로 넘어갔어요. 하이브리드에서는 이 도요타가 다른 타사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10년 정도 더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도요타 하이브리드는 현대 기아와 다릅니다. 차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빨리 받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 차맵만의 특별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차맵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비교해보시고 차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새로 나온 토요타의 신차 신형 캠리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정말 이제 많은 차를 리뷰하면서 억울할 때가 몇 번 있거든요. 우파너는 현기 빠잖아, 혹은 뭐 KGM, 뭐 르노, 쉐보레 너 특정 브랜드만 빨아주는 거 아니냐, 왜 이번에 새로 나온 캠리 이거 리뷰 안 하냐, 이게 댓글이 달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차가 있어야 리뷰를 하지. 저도 이 뉴 캠리, 신형 캠리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요즘에 하이브리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캠리 이번에 또 5세대 이제 파워트레인이거든요. 새롭게 나왔고 이 하이브리드 하면 토요타를 또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이 캠리 과연 어떤 차인지 정리해가지고 오늘 캠리의 달라진 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토요타를 리뷰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약간 좀 애매한 게 있어. 이게 북미에서는 어떤 차랑 경쟁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격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역시도 차랑 비교할 때 일단 가격을 첫 우선순위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캠리 9세대예요. 아, 오래됐다. 1세대부터 9세대. 자, 웬만한 차보다 가장 긴 모델이에요. 엄청난 역사를 자랑하는 모델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북미에서는 혼다 어코드랑 그 다음에 이제 소나타 그리고 캠리 요렇게 세대가 이제 경쟁을 하는데 우리나라 출시 가격이 두 가지예요. 그냥 일반 있고 프리미엄이 있는데 일반이 이제 4,800이고 프리미엄이 여기서 500만 원 정도 더 비싸서 5,403만 원이에요. 야, 이 5,400이면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가격대가 비슷해요. 그냥 그랜저 하이브리드 뭐 낮은 트림이 아니라 캘리그라피 풀옵션과 가격대가 비슷해집니다. 그러면은 야, 북미에서는 소나타랑 경쟁하는 앤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랜저랑 올려치기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그랜저랑 또 비교해 볼까 하다가 왜 자꾸 애매하다라고 하냐면 차급은 확실히 소나타랑 비교하는 게 맞는데 제가 9세대라 그랬죠. 9세대는 뭐예요? 오래됐잖아.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엔진을 한번 열어놓고 얘기하자. 보통 일본 차 하면은 웬만한 그 구조가 오른쪽에 몰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차도 그래. 영국 차도 우엔들이잖아. 에스턴 마틴 엔진룸 열어야 되는데 왼쪽에 찾아봐야 없어요. 우엔들이니까 이 우측에 있는 거야. 근데 이 토요타 캠리는 좌측에 그런 우엔들 차가 아니라 그냥 좌핸들 차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이유는 이 캠리가 미국이 주력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많이 파는 차야. 심지어 일본에선 이 9세대가 단종이 됐어요. 안 팔아! 인기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미국에 팔자. 미국 뭐야? 좌핸들이잖아. 그러니까 왼쪽에 다 있다. 그리고 유압식 리프터도 일본 차지만 들어가 있다. 근데 이 도요타는 가격만 놓고 보고 뭐 디자인은 사실 뭐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그냥 엔진 파워트레인만 놓고 보면 이게 기가 막힌 차입니다. 제가 주행하면서도 좀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파워트레인이 5세대로 넘어갔어요. 일본 차가 보면 옵션 조금 부족하고 가격 비싸고 디자인도 얘가 해머헤드라 해가지고 보면은 약간 그 귀상어? 그 있잖아, 상어, 그 귀 그 이름만 해가지고 그 이상한 그 상어, 그것처럼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긴 있는데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전 특이한 거 좋아하니까 전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호불호가 있지만 이 파워트레인은 깔 게 없습니다. 하이브리드에서는 이 도요타가 다른 타사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10년 정도 더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도요타 하이브리드는 현대 기아와 다릅니다. 전기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거기에 유선 기어라 해가지고 이 엔진과 전기 모터 사이를 이렇게 붙였다 뗐다, 연결해줬다 끊었다 해주는 그런 유선 기어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특허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현대가 못 만든다 뭐 이걸 떠나서 일단 특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려면 도요타한테 돈을 주고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현대가 그 특허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의 방식의 하이브리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이 명확하죠. 저희가 스튜디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ER-EV 뭐 만들고 있다. 그 다음에 TMED2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전기 모터 2개, 뭐 그 다음에 엔진이 발전기 역할을 해가지고 전기차처럼 주행하지만은 이 엔진은 발전용으로 나오는 뭐 ER-EV도 나온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서야 현대는 막 그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개발하고 있는 거를 도요타는 10년 전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기 모터가 2개예요. 이제 좀 쉽게 더 설명하면은 이 전기 모터 2개 중에 작은 거는 발전용이에요. 계속 전기를 생산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좀 큰 거, 이거는 구동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2개가 나눠져 있으면 하나는 발전용, 하나는 구동용이어서 완전히 분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그게 아닙니다. 요 2개의 전기 모터가 둘 다 똑같은 역할을 해요. 발전도 하고 구동도 도와주는 거죠. 물론 지금 이 캠리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그 좀 작은 모터는 구동에는 도움 안 주고 발전에만 좀 개입을 하고, 큰 모터만 발전과 구동에 도움을 주는 것 같긴 하는데, 이거는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5세대로 넘어가면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도요타 타보셨던 분들, 그러니까 도요타 하이브리드 타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마 비슷한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워낙 가격대도 있고 이 도요타도 매니아층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1번 차를 한 번이라도 타보셨던 분들은 계속 1번 차만 구매합니다. 왜? 생각보다 고장도 안 나고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야기가 나왔던 좀 약간 단점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의 그 엔진, 그러니까 엔진이 구동했을 때 느껴지는 그 소음이 시끄럽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왜냐면 에키슨 사이클이라서 좀 시끄러운 거야. 좀 너무 어려운 얘기보다, 그러니까 어쨌든 엔진이 좀 시끄러웠어. 그러니까 2.5 자연흡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세대로 넘어가면서 좀 경량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워트레인 크기를 좀 줄여서 전기 모터도 조금 작게 만들고 소음도 좀 줄여가지고 엔진이 개입했을 때 좀 시끄럽고 진동, 소음 이런 거를 좀 많이 없앴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타볼게요. 그리고 출력도 올라갔어. 기존에 211마력이었는데 이번에 엔진 경량화하고 전기 모터 좀 개선해서 227마력, 그러니까 16마력 정도가 올랐고요. 전기 모터는 2마력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행하면서도 좀 얘기하겠지만 전기 모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전기 모터도 개입 많이 하고, 또 서스펜션도 바뀌었어요. 이번에 서스펜션이 바뀌어서 승차감, 게다가 하이드로 부싱, 캠리도 하이드로 부싱을 약간 좀 떡칠한 듯한 승차감이 느껴지거든요. 물론 이 캠리가 하이드로 부싱이 아니에요. 하이드로 부싱은 저기 현대기아 들어가는 거고, 부싱을 조금 이렇게 좀 강화를 해서 생각보다 승차감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스펜션이 어쨌든 바뀌어서 차고의 높이가 2.5cm 정도가 낮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조용해지고 승차감도 괜찮고 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격이 5,400이면 이 밑에 있는 일반은 4,800이긴 하지만 옵션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5,400인 프리미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5,400에 그랜저 말고 이거 캠리를 사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지금 이 헤드해머라고 하는 이 디자인이 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요런, 여기 보면 에어덕트처럼 이렇게 좀 뚫려 있는 게, 이게 어디서 많이 봤어요? 최근에 출시한 GV60 페리. 그러니까 요즘 차 디자인을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 다 고려해야 될 게 비슷하기 때문이야. 공력, 성능, 실내 디자인, 뭐 연비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다 요게 하이브리드 공력 성능을 위해서 이 범퍼의 끝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는 거고, 그릴 디자인도 과한 게 좀 줄었죠. 약간은 좀 되게 존재감 있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제가 이걸 왜 시동을 거냐면 방향지 시동 켜보려고. 왜냐면 그 일본 차들이 꼭 이 방향지 시동 벌브 타입 집어넣는 차들이 있어요. 시에나였나? 가격이 되게 비싼데 벌브를 넣는 거야. 근데 보면은 다행히도 LED 헤드램프고, 이 램프도 프로젝션 타입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방향지 시동이 안 들어올 때는 이 위에가 이게 DRL로 쫙 불빛이 들어옵니다. 자, 이 와중에 뒤에는 벌브네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벌브 타입입니다. 뭐 그러면서도 뒤쪽에 있는 요 브레이크 등은 또 LED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그 해머 헤드라고 하는 그 패밀리룩 있죠. 그게 뒤에 테일램프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요타에서는 이게 공식으로 패밀리룩의 디자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는데, 보면은 뭐 프리우스부터 캠리부터 다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도 앞과 뒤를 좀 함께 좀 패밀리 룩처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은 게 있는 거죠. 후제는 그래도 요 LED 등이 들어오기는 해요. 위쪽으로 해가지고 LED 등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5,400만 원짜리 차에 저기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5,400만 원인데 전동 트렁크를 안 넣었다. 이거는 약간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거 다 애프터로 작업할 수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선순위죠. 제가 그러니까 이러니까 애매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랜저의 이제 옵션을 생각한다면 편의 기능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실내 고급스럽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전동 트렁크는 요즘에 웬만한 뭐 준준형급이 되면 다 들어가요. 소나타에 만약 전동 트렁크, 물론 소나타도 전동 트렁크가 들어간 게 최근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없는 게 막 이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가격을 대입했을 때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지. 애초에 중형 세단에 소나타도 페리되면서 그때부터 들어간 거지. 뭐 없어도 문제 없다.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다. 진짜 오지게 넓다. 요즘 차들 보면 막 흡음재 같은 거 막 넣는다고 막 이런 사이드 쪽에 뭔가 좀 이렇게 공간 같은 거 막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공간 보면 어때요? 정말 넓죠. 자, 그런데 뭔가 내가 지금 설명했을 때는 많이 되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이거 신경 썼다. 9세대고 막 파워트레인도 5세대 파워트레인 막 개선되고 막 부신도 개선되고 막 엄청 신경 쓸 것 같죠. 근데 플랫폼이나 이런 거는 똑같아요. 아, 물론 뭐 1세대부터 9세대 뭐 왔으면 좀 변화를 준다고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가 오래됐다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뭐 사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만큼 숙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번 9세대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쓴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쓴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의 그 휠베이스나 이 길이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장만 그 5mm, 그냥 진짜 디자인적인 차이 정도밖에 안 바뀌었어요. 그냥 거의 똑같다. 그러니까 공간은 달라진 게 없다. 왜냐면 이제 뭐 전기차 시대로 뭐 넘어가냐, 그다음에 이 9세대 캠리가 뭐 전 세계적, 물론 북미에서 인기가 있긴 하지만 하향 추세가 된 거 맞거든요. SUV들 인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게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제한하고 집중할 부분들을 집중했습니다. 저는 가장 놀라웠던 거는 실내예요. 전 딱 실내 보자마자, 여러분들 일본 차 제가 리뷰하면 어떤 얘기 많이 해요. 야, 실내가 이게 무슨 90년대 나오는 차 수준도 아니고 왜 이렇게 좀 없어 보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 9세대 캠리 어때요? 노력 정말 많이 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이 정도면은 요즘에 나온 차라고 할 수 있네. 토요타에서 이렇게 나와? 이런 생각이 들고, 문짝 진짜 무겁습니다. 요런 작은 것도 신경 쓰고, 또 소재, 일본 차들이 진짜 이 소재에 대한 그런 신경 안 쓰거든요. 웬만하면 다 플라스틱, 우레탄 막 이런 거 하는데,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 가죽이에요. 스티어링 휠, 대시보드 중간, 시트 이런 것들도 다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뭐 그렇다고 엄청 좁은 거는 아니에요. 레그룸, 헤드룸 공간, 그냥 가족과 함께 타는 딱 그 사이즈로 생각한다면 절대 부족하지가 않는 거죠. 뭐 그랜저랑 비교하면은 좁죠. 소나타랑만 비교돼도 소나타가 조금 더 넓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공간이 전부는 아니에요. 주행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적당히 좁지만 않다면 그 공간에 대한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인 남성이 타도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게다가 리클라이닝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심지어 수동이 아니라 전동이에요. K8에는 없습니다. 근데 캠리에는 이번에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는 시트가 전동으로 들어가요. 물론 바닥은 안 됩니다. 등받이만 되는 거예요. 뒷유리도 전동으로 할 수 있고, 온도 조절, 열선 시트도 다 여기 터치패드를 통해서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끄고 킬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컵홀더. 그러니까 도요타에서 이런 좀 최첨단 시스템을 막 집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한 생각이 드는데, 바로 앞에 송풍구는 이거 누가 봐도 90년대 거, 90년대와 미래가 공존하는, 이게 바로 도요타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 커튼은 수동이긴 하지만 들어갑니다. 이것도 프리미엄, 이 도요타는 프리미엄부터 선택하셔야 돼요. 등받이 리클라이닝 이 전동도 그 프리미엄부터 들어가요. 네, 프리미엄을 선택해서 이 등받이가 리클라인 되면 6대4 폴딩이 안 됩니다. 2열 시트가 접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키폴트에 넣을 수 있는 데가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참 90년대 나왔던 차들에 볼 수 있었던 건데, 이게 프리미엄에 묶여 있어요. 500만 원. 만약에 프리미엄 선택 안 하면 2열 시트 폴딩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3존에서 2존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프리미엄이랑 차이가 좀 많아요. 사실 처음에 이 캠리가 나왔다고 했을 때 기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차를 출시를 하고 저희도 만나기 전에는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 모델들을 또 타봤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근데 캠리는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뭐 주행은 좋은데, 뭐 편의 기능, 실내 디자인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디스플레이 요거 IG 페이스리프트 실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나만 그렇게 느끼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LG 그 U 플러스랑 그 협력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보면 U 플러스 드라이브라 해가지고 U 플러스랑 협력을 해서 뭐 약간 OTT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냥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있고 뭐 스트리밍도 있고, 도요타에서는 새로운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나 이거 안 써 그러면 그냥 안드로이드 애플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는 편의 기능들은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열선 통풍 시트, 열선 핸들도 들어가 있는 거죠. 실내 공간도 꽤 넓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컵홀더 말고도 이렇게 조그만하게 수납 공간, 여기 보면은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시타잇 단자도 3개나 들어가 있고요. 버튼들도 깔끔하죠. 이렇게 모드 바뀌는 버튼이라든지 EV 모드, 홀드, 뭐 이런 심플한 느낌이 저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 시트 포지션, 차를 타자마자 느끼는 거는 이 엉덩이를 받쳐주는 요 시트의 길이가 좀 짧다. 제가 키가 180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다리를 이렇게 또 폈을 때는 이게 보통 요 정도까지, 시트가 요 정도까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좀 이게 좀 짧다라고 느껴지고, 시트 포지션이 또 이게 좀 높다 보니까 시트가 더 짧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윈도우 스위치 버튼도 보통 메모리 시트가 이렇게 밑에 있잖아요. 캠리는 위쪽에 있습니다. 이중접화 안 들어가네요. 네, 파워 윈도우는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을 되게 기대를 많이 해요. 뭐 일반적으로는 연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하이브리드 리뷰할 때마다 하이브리드는 연비만을 위해서 타는 차는 아니다, 다른 부분들도 있다. 바로 정숙성이나 그리고 출력, 부드러운 주행 질감, 이런 부분이 하이브리드의 또 다른 매력이다. 연비는 그 플러스 알파 요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캠리도 마찬가지예요. 캠리가 연비가 진짜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연비도 도심에서 잘 나오는 차가 있고 고속도로에서 잘 나오는 차가 있고, 고속도로에서 또 하이브리드는 보통 연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행이 많은 분들은 하부 사지 말고 전 디젤을 사라고 하거든요. 그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대부분 다 현대 기아 거예요. 전기 모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올리면 이 충전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냥 좀만 주행하면 바로 배터리 방전돼가지고, 배터리 없어가지고 엔진으로만 주행을 하고, 좀만 충전하면 또 다 쓰고, 이러다 보니까 연비 효율성이 많이 없는데, 이 캠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2개, 그러니까 단순히 2개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다는 이 전기 모터의 효율성과 이 딱 이질감 없는 이 주행 느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속에서도 연비가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도심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전 캠리 탔을 때도 저는 이 주행에 대해서는 한 번도 깐 적이 없습니다. 도요타 차는 이 하이브리드 주행감의 이질감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기아도 많이 좋아지고 따라왔다고 해도 주행을 했을 때 약간 딜레이가 있잖아요. 엔진이 구동하다가 혹은 전기 모터로 주행을 했을 때 약간은 답답한 게 현대기아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도요타 이 캠리는 어때요? 이 정도면은 이 반응 속도가 정말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이 없이 엔진과 전기 모터가 개입해서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빠른 거죠. 지금 하이브리드거든요. 자, 하이브리드에서 엔진이 개입했을 때 RPM이 올라가고 엔진이 개입하면 약간 좀 뭔가 갈리면서 시끄럽고 진동도 있고, 반응 속도는 빠르고 딜레이는 없지만 이런 소음이나 진동이 되게 거슬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와, 진짜 많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타고서는 이거 내가 알던 캠리가 맞나? 이렇게 조용했었나? 처음에 보도자료를 봤을 때는 5세대 뭐 파워트레인 들어가가지고 많이 조용해졌다, 또 보통 이런 멘트 쓰면 그냥 조금 개선됐겠지,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많이 바뀐 게 없으니까. 근데 이번 도요타 캠리를 딱 탔을 때는 생각보다 엔진이 구동했을 때 실내로 유입하는 이런 소음들이 많이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카니발 하이브리드 비교하면 되지게 조용하고, 그랜저하브랑 비교하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랜저하브도 되게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많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승차감도, 서스펜션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타면은 승차감이 좀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 되게 통통 튀었어요. 그러니까 방지턱 이걸 떠나서 그냥 노면이 좀 안 좋으면은 이 노면에 대한 충격들이 실내로 유입되면서 막 흔들리고 약간 투박하다, 고급차 느낌은 안 들었어요. 도요타 고급차는 아니잖아요. 위에 렉서스가 있으니까. 근데 이번 캠리는 이 서스펜션이 바뀐 것도 있지만 꽤나 이런 노면이 안 좋은 곳과 불규칙한 곳을 지나갈 때 승차감이 그렇게 불쾌하거나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서스펜션의 느낌도 있지만 엔진의 그 움직였을 때 느껴지는 그 소음과 진동이 줄어들었잖아요. 이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부드러워지고 조용해졌다 보니까 서스펜션이 조금 편해진 거에 곱절로 차가 좀 더 부드러워졌다, 편해졌다 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2열은 조금 그래도 좀 튕기긴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연비도 생각보다 잘 놉니다. 그리고 도심과 고속도로의 간극이 많이 없어요. 국산차들은 그 연비 차이가 좀 있잖아요. 도심에 쌌을 때는 좀 잘 나오고 막 리터당 하면 18, 20 뭐 이렇게 나오고 고속도로 올라가면 뭐 한 15 뭐 이렇게 언저리로 나오는데 이 캠리 같은 경우에는 도심과 고속도로의 연비 차이는 거의 없다. 국산 세단 하이브리드는 좀 꿀렁거리는 게 있어요. 많이 편해졌다고 해도 회생제동,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느낌 자체가 약간 좀 꿀렁꿀렁거려서 살짝 조금 멀미가 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세단이기 때문에 덜 해가지고 제가 굳이 언급을 잘 안 했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 캠리와 비교하자면 이 캠리는 좀 더 하드한, 그러니까 하다달해도 스포츠처럼 뭔가 딱딱 이게 아니라 단단하게 탄탄하게 잡아줘요. 그래서 생각보다 고속도로 주행도 안정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타보고 느낀 거는 와, 생각보다 주행, 하이브리드, 옵션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구나. 구식적인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 굉장히 시끄러웠던 엔진 사운드와 그런 진동들 좀 통통 튀고 소위 말하는 좀 싼마이 느낌 나는 내장재와 승차감 이런 것들 다 개선되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많이 좀 좋아졌구나.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구나. 그리고 이것도 좀 놀라워요. 아니, 디지털 룸밀러가 도대체 왜 있지? 이 보통 SUV나 좀 큰 차들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룸밀러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디지털 룸밀러 현대기아나 펠리에 있는 거 보면은 위아래 각도 조절이나 밝기, 그리고 좀 줌 땡기고 좀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얘도 똑같이 터치는 안 되는데 이 레버를 통해서 누르면 이렇게 좌우로 디지털 룸밀러를 각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한 번 더 누르면 기울기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일본 차 타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제가 이야기하는 게 꼭 공정하고 막 엄청 맞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사용할 때는 다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9세대 캠리로 넘어가면서 얘가 그 센서가 기존에 8세대는 2.5였어요. 2.5 버전이었는데 이번에 3.0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뀐가 하고 봤더니만 카메라가 비치는 화각이 조금 더 넓어지고 센서가 이전보다 더 예민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걸 활성화하려고 켜봤는데 안 됩니다. 활성화가 안 돼요. 캠리 출고하시면 한번 활용해 보세요. 왜냐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더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4개 카메라, 이것도 프리미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해상도도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가 줄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이 거리를 조절하는 거긴 한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오늘 여러분들께 새로운 9세대 뉴 캠리, 캠리를 좀 보여드렸어요. 기대를 하지 않고 타봐서 그런지 오히려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딱 한 가지 아쉬운 건 가격이에요. 물론 가격도 뭐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조금 더 주더라도 파워트레인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요소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 특히나 이 JBL 이 오디오 이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프리미엄입니다. 그냥 일반 안 들어가요. 이런 요소들을 생각해서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사도 괜찮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캠리 느낌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현대가 새로 개발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뭐 TMED나 EREV 이 시스템도 이 토요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특허를 좀 피해 나가려고 그 전에 안 만들다가 이제서 이제 특허 끝나가니까 이제 부랴부랴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대 기아의 그런 하이브리드보다는 10년 정도 앞서 있는, 사골이라 그러면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숙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고장 날 것 다 고장 나봤었고 고칠 것 다 고치고 개선 보완 다 됐기 때문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성형의 하이브리드 타고 싶다? 토요타 캠리 타보시면 돼요. 이 캠리도 영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전시장 방문해서 한번 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고정 댓글에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이 토요타 캠리에 관심 있는 분들 직접 연락해서 한번 시승도 해보고 우파TV 보고 연락하셨다고 하면 친절하게 잘 응대해 주실 겁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본품 하나에 리필킷 하나 해가지고 11만 9천 원인데 우리 우파TV 구독자들을 위해서 한정으로 수량이 있어요. 9만 9천 원. 오늘 우리가 특가로 가져온 디퓨저는 역대급이에요. 필립스에서 나온 이 디퓨저, 스마트 아로마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이 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향의 그 세기를 어플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올파퓨어 이 어플 다운받으면 연결이 바로 돼요. 블루투스로 잡고 5초도 안 걸려요. 올파퓨어. 자, 이 좋은 게 뭐냐면 향 강도를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약하게도 할 수 있고 세게도 할 수 있고, 지금 블랙체리로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얼마나 잔량이 남았는지도 어플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향만 다른 게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라인업이 있어요. 프레시한 느낌을 주는 프레시 라인, 포근한 향의 느낌을 주는 릴렉스 라인, 그 다음에 멀미나 악취를 잡아주는 헬시 라인. 이렇게 멀미를 잡아준다? 무슨 방향제가 멀미를 잡아줘? 반대로 향이 너무 세면 멀미가 나거나 머리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방향제 아마 써보셨던 분들 알 거예요. 근데 반대로 멀미를 잡아준다? 이런 문구가 상세 페이지에 있어요. 이 필립스는 글로벌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 하나 넣는 것도 법무팀 통해서 그 다음에 효과가 있어야지만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헬시 라인에 멀미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션 시크니스 향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향수로 유명한 브랜드 어디예요? 뭐 딥디크, 샤넬, 디올,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브랜드들은 프랑스 브랜드예요. 근데 이 필립스에 들어가 있는 리필킷 있죠? 여기도 프랑스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향에서는 최상위 원료만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퀄리티만 따지면은 명품 브랜드와 비교해도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거죠. 게다가 이게 향을 좀 오래 맡으면은 익숙해져가지고 그 향이 좀 안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노즈 블라인드 방지 기술이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향을 오래 맡아도 못 느끼는 이런 것들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TV를 위해